이름 자체가 우리 과목 이름이 이제 빅데이터 사회와 정보 활용인데,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초반에는 빅데이터 시대가 뭐냐,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지만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도 같은 말이고, 그죠? 4차 산업혁명, IoT, 뭐 인공지능, 그게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하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표현을 하든, 다 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모든 사물과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인간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그걸 이제 옛날에는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관점에서 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왜 이렇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졌느냐? 왜 이렇게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산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이제 내용들이 다 그게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형화된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 사회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이용이 돼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빅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IoT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이 돼 있죠. 사물들이 서로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도 엄청 많고,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런 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런 정보들이 옛날에는 활용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 저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학기 정도 우리가 쭉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 배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는 내용이 어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분석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쭉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주로 우리 하둡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하둡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통계적 방법, 데이터 마이닝 방법, 기계학습 방법, 뭐 딥러닝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하면은 많이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우리 시간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 나가면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할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지만 그 전공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드린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설명을 하는데, 자, 보시면, 정보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매년 이렇게 우수 사례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개 뽑아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사례집을 보시면 무료로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진흥 KICT 들어가시면은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고객관리, 이비즈니스, 뭐 의료, 스포츠, 뭐 공공, 뭐 이런 쪽에서 간단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략 모델입니다. ING 생명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생명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모델을 구축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에 대한 모든 그걸 하는데 총 8개의 이제 분석 서비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알고리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뭐 오픈소스 분석 환경 구축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부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보험 외부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다 2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험업 가치 사슬이에요. 고객이 있고 상품이 있고 서비스 영업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모델들에 맞춰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조 모델,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요런 일을 할 때는 요런 모델을 참조해서 뭐 시스템도 개발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청사진 설계도 같은 거를 뿌려주는 거를 우리가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지계약 실효 위험도 예측 모델 이런 게 보험회사에서 관심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보험 들었다가 그만두는 거, 해약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떨 때 해약을 많이 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해약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라는 게 이제 효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말하자면 이제 탈퇴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투레벨 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런 방법을 새롭게 고안을 해서 하는데,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셀프 오가나이징 맵이라고 그래서 SOM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뭐 이런 상품 추천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진단, 뭐 예측 모델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GBM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서 딥러닝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쓰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배운 이제 모델들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예측 모델의 하나의 사례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확률 했을 때 어떤 계약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데, 요게 이제 SOM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요게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은 뭐냐면 타겟 변수가 없이 고객들을 비슷한 사람 군으로 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원인들끼리 묶는 거예요. 사람을 묶는 게 아니고 원인들별로 어떻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묶어주는 겁니다. 비슷한 군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레벨 솜이라는 개념인데,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들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를 이게 뭐 한 100명, 200명이면 뭐 4개, 5개 군집으로 나눠지는데, 뭐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00만 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누면 한 명당 한 그룹당 뭐 200만 명씩 이렇게 묶이죠. 그렇게 되면 이 각각의 개체의 특징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군집을 하냐면 군집을 2번 합니다. 전체 있죠? 전체가 1000만 명이 있으면 이 1000만 명을 뭐 한 200개에서 300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 그룹을 다시 이렇게 서너 개로 쪼갭니다.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투스텝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투레벨 솜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투레벨 솜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요런 것들을 만드는데, 요걸 만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우리가 인공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으로 연결을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솜이라는 거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셀프 오가나이징 맵. 뭐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런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요, 실제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수업 시간에 몇 개의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방법론을 배웠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을 구축한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품 추천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서 군집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는 게 비슷한 군집으로 묶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묶었을 때 요 4번 군집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긴 총 8개의 군집으로 나눴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고객군을 8개의 고객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고객의 군집에 맞는 그 특성에 맞게끔 영업 전략을 취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는 상품 추천 모델이니까 어떤 그 어떤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짜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죠? 그래서 ING 생명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면은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자기네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 이렇게 홍보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유지 고객, 뭐 실효 고객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